안녕하세요.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리즘 출판 은종 지음의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입니다. 이 책은 30년간 명상을 수행한 저자가 나이 50이 되어서 돌이켜본 30과 40에 지나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명상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음에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문득 전장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이 30이 넘었지만 안정된 위치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니 막막했다. 나만 그런 건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의문을 가져봤지만 딱히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분명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도 상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괴감은 더 컸다. 말이 줄었고 주위에 말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정되거나 평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대로 더 가지고 지키기 위해, 못 가진 사람들은 차지하고 얻기 위해 애써왔다. 그들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 그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달려보고 있을 뿐 흔들림 없는 성공이나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었다. 너도 나도 삐걱거리는 고장난 수레를 끌며 끝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들이었던 것이다. 삶이 어려운 건 가지거나 못 가진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란과 갈등, 막막함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잘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기준으로 살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 확실히 그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00여 개국을 여행만 하는 부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 전기를 쓰지 않고 친환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꿈만 꾸던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제도권 내에 일정한 패턴 안에서 행복을 꿈꾸던 사람들이 박스를 떨치고 나가 개인적인 행복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30대에 앞날이 막막하고 자신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아니,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고 해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런 통찰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그저 열심히 노력하며 살 뿐이다. 아무리 비싼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마저 평온한지는 모를 일이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앞이 막막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행한가?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가? 형편만 허락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당장 살고 싶은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놓지 않되 출근, 등교, 가사나 육아와 같이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자기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주위의 비난이나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행복의 방향이 명료해질 때까지 일단 할 일은 해야 한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라.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책임질 일이 생긴다. 어떤 형태로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꼭 해보고 싶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뺄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기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삶의 여백을 만들어 나가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면 영감이 떠오르고 용기가 솟아난다. 그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 주의할 것은 힘든 것을 당연시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다. 노력 없이 무슨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이고 욕심이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 질문하고 아닌 것은 버리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괜찮다. 남들도 힘들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만도 아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행복을 주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편견이나 오해도 불사하고 자신의 행복을 꿋꿋하게 구축해 나간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다 지나가더라. 잊혀지더라.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뒤돌아보고
지난 실수를 곱씹으며 벗어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 이젠 됐어. 배웠으면 됐어. 다시 그러지 않으면 돼. 그래도 소용이 없다. 몇 달이 지나도 제자리다. 해가 바뀌어도 그 자리다. 본인은 잊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과거의 잘못을 뼈아픈 기억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지금 느끼는 이 무력감이나 용기 없음의 모든 원인이 마치 힘들었던 과거에 있는 것처럼 자꾸 과거를 들추고 그리로 달아나려 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어린 시절이 불행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사랑하면 아프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또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 버림받을 수도 있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마치 불행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가슴에 박혀있는 듯 좀처럼 흘러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움켜쥐고 있다. 마음은 자유롭고 싶다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몸에 상처가 나면 적당한 처치를 한 후에 가만히 놔둬야 한다. 그래야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는다. 자꾸 들여다보고 만지면 오히려 덧나서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한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다. 자꾸 긁고 만지면 더 악화된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과거의 실수나 아픔, 슬픔, 억울함, 창피함 등을 잊지 못하는 걸까? 왜 자꾸 들여다보고 후회하고 건드리며 아파하는 걸까? 두려움이다. 실수를 하게 될까봐. 다시는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창피한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또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곱게 자란 사람들일수록 힘든 경험을 이겨내지 못한다.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완벽주의자들도 그렇다. 이제껏 잘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용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렇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실패나 아픈 기억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잊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다 지나가더라. 잊혀지더라. 밤잠 못 자고 슬퍼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도, 주체할 수 없는 무력감을 동반했던 억울함도, 생각할수록 민망하고 창피했던 일들도, 복도가 떠나갈 듯 소리내어 울었던 소름도 다 지나갔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일 당하면 그때 직면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일이다.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배우면 된다. 그 배움과 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보다 현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과거에 갇혀 끙끙대지 마라.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다 지나가더라. 잊혀지더라. 울지 마라. 그는 떠났다. 꽃이 질 때 인상적인 꽃이 있는가 하면 필 때는 예쁜데 질 때는 지저분한 꽃이 있다. 양귀비나 동백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꽤 느낌이 있다. 양귀비는 나비가 날갯짓 하듯 진다.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듯 꽃잎을 떨군다. 동백도 그렇다. 큰 꽃들이 송이채 뚝뚝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동백이 피고 질 때는 나무에도 땅에도 빨간 동백꽃이 한가득이다. 장관이다. 하지만 목련은 필 때는 크림색 꽃봉우리가 정갈하고 청순하지만 질 때는 갈색으로 변하며 지저분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필 때는 참 예쁜데. 예쁠 때도 질 때를 떠올리며 걱정한다. 사랑도 질 때의 모습이 다양하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사랑도 꽃만큼 다양한 얼굴을 갖는다. 사랑의 가장 아름답지 않은 얼굴 중 하나는 미련이다. 이별 앞에서 매달리며 붙잡는 감정 소모. 사랑이 떠나갈 때는 징조가 있다.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을 갖고 매달린다. 정신을 차리면 붙잡아서 올 사람인지 잡아도 떠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이다. 미련을 갖는 사람도 울면서 매달린지언정 속으로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밴쿠버에서 지내던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저 한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내렸기 때문이다. 다시 만날 수 없겠군. 친구도 연인도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었다. 평소에 잘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던 분이었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다. 다른 말은 안 했지만 마지막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예상대로 그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 것이다. 한참 뒤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다. 너무 반가웠다. 좋은 인연이 그렇게 헤어지는 건 아쉬운 일이니까 공항에서 감사 인사는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육감이라고 했던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낸다. 잘 만나는 것만큼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헤어지더라도 색깔이 다른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다.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연이 되고 만다. 그래서 현자들은 말한다. 헤어질 때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인생은 알 수 없는 일이라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연인들이 헤어지는 일은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미련처럼 미련한 일도 없다. 마음이야 아프겠지만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오래 끈다고 관계가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떠나는 사람은 떠날 이유가 충분하다. 고칠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되면 고칠 것이다.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나서 행복했던 순간을 꽃이라고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꽃을 피웠다. 그 꽃들은 언제라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돌아서는 사람을 붙잡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질 때 추하게 지는 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 추한 모습을 보이면 그 마지막 기억이 추하게 남는다. 다시 만날 기약은 아예 없어진다. 어떤 만남이든지 헤어짐에는 징조가 있다. 사소한 다툼이나 삐걱거림이 이별을 불러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으니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붙잡거나 매달리지 마라. 돌아오지 않는다. 비어버린 자리가 외로우면 울어도 된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테니까.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 이별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 너무 오래 울지 마라. 그는 떠났다. 그녀도 떠났다. 차라리 울음을 멈추고 그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라. 자신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아름답게 간직하라.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테니까. 외로움의 민낯을 보았네. 외로움이 병이라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을 뿐, 말을 하지 않을 뿐. 외로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현듯 찾아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휑한 마음을 송두리째 휘저어 놓는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도 아니다. 결혼도 했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엄습하는 외로움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한다. 쓸쓸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다운된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외로움이 마음에 와닿는 느낌들이다. 특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허전할 때, 외로움이 한번 쓸고 가면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차오르면 속수무책이다. 몸의 통증과는 달리 아프다고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기도 어렵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
스스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타인에게 들키는 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외로움을 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마저도 의욕이 없다면 잠을 잔다.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다.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로 마음을 달래는 방법도 있다. 그럴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외로움이다. 잠깐 드는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계속되다가 장기화될 때 그때가 문제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의욕이 없을 때,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철저하게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슬픔까지 몰려올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도 못하고 외로움과 씨름하는 수많은 외로움병 환자들이 도처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칼 중에 가장 무서운 칼은 칼집에 든 칼이라고 한다. 위험한 줄 알지만 겉으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가끔씩 느끼긴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의 정체를 모른다.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금만 외로우면 어떻게든 달아난다.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잠자고 TV 보고 음악을 들으며 외로움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 외로워서 어떻게 될까봐 미리 조치를 취해서 외로움의 끝자락까지 가보지 않는다. 외로움의 민낯을 본 적이 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색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달아나기도 싫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로움의 깊숙한 곳까지 쫓아갔다. 자발적으로 외롭게, 더 외롭게, 혼자서 맞서며 외로움의 극한까지 가보았던 것이다. 결론은 외로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아무리 시커멓고 커 보여도 그림자는 결국 나뭇가지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다만 어지럽힐 따름이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외로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거나 함께 있고 싶은 누군가를 특정하고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대상이 실제하든 꿈을 꾸든 특정한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면 외로움이 배가 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외로움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실체도 없이 흔들어대는 그림자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외롭다는 건 마음이 현재로부터 달아났다는 증거다.
나의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외로움이 밀려오면 즉각 알아차리면 된다. 내가 또다시 있지도 않은 또는 함께할 수도 없는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구나. 곧바로 알아차리고 실제로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마음을 열면 해결이 된다.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계속 외로움에 겨워 혼자 힘들게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외로우면 즉각 알아차려라. 내가 또 감정에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있지도 않은 누군가를 갈구하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면 외로움이 스스로 물러난다. 오히려 자유로운 순간임을 자각하게 된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연잎의 이슬. 오래전에 내린 눈을 마당에 쌓아두는 사람은 없다. 쌓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를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많다. 다 지난 일인데도 마음에 묻어두고 틈날 때마다 떠올린다. 그리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파한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러는 것일까? 누구의 탓인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 자꾸 떠올리고 되뇌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그 무게에 짓눌리며 산다. 그뿐만이 아니다. 억울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실과 다르고 직접 내게 한 이야기도 아니다. 오해도 많고 억지도 많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이야기들도 있다. 몰라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기분은 나쁘다. 그래도 이 또한 어쩔 수가 없다. 누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저 일종의 놀잇감일 뿐이고 사실과 관계없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는다. 상처나 잘못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타인의 오해나 헛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의 선택만이 남는다. 어리고 철이 없을 때에는 이런 일들로 상처받고 좌절한다. 스스로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보인다. 이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연잎의 이슬과 같다는 것이 몇 해 전에 내린 눈과 같은 거다. 모두 지나갔고 지금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자.
부여잡을 수 없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연잎에 스며들지 못하는 이슬일 뿐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당에 쌓아둘 수 없는 작년에 내린 눈처럼 과거의 상처나 근거 없는 헛소문은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지난 날이 아쉽고 후회스러워 땅을 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냉철하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걸림이 없는 문제라면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욕심이다. 후회 또한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쉽게 사라진다. 잘못 전해지는 소문이나 세상의 평판, 다른 사람의 이목도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림자가 나무를 정신 시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잔가지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건드린다 한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억울하더라도 참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느니 창조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는 편이 훨씬 낫다. 언젠가 정진석 추기경 님이 인터뷰에서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일로 억울함을 꼽는 것을 보았다. 추기경까지 되니도 때로는 억울함을 견디며 그 자리에 오르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다. 참는 것은 훌륭한 인격의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 살다 보면 매사가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때때로 후회스럽고 억울하고 아프고 슬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어제 내린 눈을 마당에 쌓아두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지나간 과거로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들리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기억하라. 모두 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연잎의 이슬이다. 지나가 버릴 일들이고 결코 나를 물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안심하라.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말라. 어릴 때는 인생이 하나의 산인 줄 알았다. 올라야 할 정상이 있고 오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기만 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과제가 나타났고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들 때문에 꺾이고 주저앉기도 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였다. 수많은 정상과 골짜기로 이루어지는 산맥과도 같은 것. 그러니 매사가 뜻대로 되어 산 꼭대기에 올랐다고 우쭐댈 일도 아니고 실패나 좌절로 골짜기에 떨어졌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를 지나 또 다른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굴곡을 거치는 그것이 인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로 떨어지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한 번의 경험으로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핑곗거리를 찾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헤어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떠한 실패나 아픔, 슬픔,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어둠의 골짜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다.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으로 남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나 아픈 경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산 너머 산이 있는 산맥이 단순한 산보다 훨씬 장엄하다. 마찬가지로 굴곡이 있는 인생 또한 평탄한 인생과는 다른 향기와 빛깔이 있다. 직접 경험한 데서 생겨나는 깊은 통찰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갖게 된다. 그들의 깊은 통찰과 온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전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귤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 완전 노란 것보다 초록이 섞여 있고 귤 엉덩이 쪽이 볼록 올라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제주도 출신 지인이 귤 고르는 요령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초록이 많으면 신맛이 강하고 노랑이 많으면 단맛이 많고 엉덩이가 볼록하면 오래된 나무의 귤이라고 했다. 그랬다. 귤도 오래된 나무, 눈, 비바람 맞고 모진 풍파 견뎌내며 살아온 고목에서 열린 귤에서 뭔가 다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 겪을 땐 힘들어도 그 힘들고 모진 경계를 이겨낸 사람에겐 깊은 향기가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다.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없는 삶이 언뜻 보기엔 복받은 삶 같아도 2%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정답은 없다. 어떤 삶이 좋다는 기준도 없다. 하지만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삶을 깊이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유형이다.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아팠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자라게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서로 알아본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큰 수술을 해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을 손만 잡아줘도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두려움과 절박함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해석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어떻게든 고생 안 하고 곱게만 살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 복이 많다고 부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생과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높고 낮은 갖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의 고생이 남은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겪어야 할 고생이라면 정신을 차려 직면하라. 잘 겪어내서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꿀지언정 매몰되지는 말라. 어떤 이유로든 어둠의 터널을 강인하게 통과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내공과 깊은 온기가 있으며 말할 수 없는 묘한 힘이 있고 따뜻하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여 힘겨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힘든 순간을 잘 겪어냈을 때 우리는 확연히 다르게 변화한다. 인간미를 더하는 너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 마음이 상대에게 믿음을 준다. 그 변화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말라. 산 너머 산이 있어 계절마다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하는 산맥처럼 더 깊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남으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1, 2, 3장에서는 각각 과거와 미래, 현재로 시점을 나눠서 삶의 아픔과 상실, 공허함을 겪었던 경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앞의 경험과 자세를 토대로 명상을 통한 삶의 진정한 행복 찾기에 대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어보신 내용은 1장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경험들의 바탕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면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로 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나라는 꽃은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